40년째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쫓아온 고문원 연구가 박찬 씨. 수집한 항일 관련 유물 400여 점 중에서도 특별한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 항일 인사들의 유물을 찾아 전국을 누비다 만나게 된 오래된 책자 한 권. 72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보성 출신 안규홍 의병장의 포창 완의문입니다. 10세 손야 안규홍 의병장을 1000년 만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는 열장부다고. 안규홍 의병장께서 교수형을 당한 지 25년 만인 1936년 조선 유림 향약 본소에서 안 의병장님의 공적을 심사하고 각각 비를 세워서 애국의 뜻을 널리 현양하라는 뜻에서 이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일제에 굴하지 않았던 조선 유림 향약 본소가 인정한 이가 안규홍입니다. 구한말 구국을 위해 일어선 호남 의병들, 특히 보성 의병을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끈 의병장이 안규홍입니다. 안규홍 의병장은 사실 출신 성부는 양반이었지만 그 삶이 매우 비난하였고 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층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평민 의병장이라고 불렀고 당시 대한매일신보에서는 담사리, 그러니까 머슴 의병장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머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중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의병 활동을 한 게 다른 의병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욕과 아픔의 구한말. 하지만 그 중심에 시대에 굴하지 않았던 담사리 의병장 안규홍이 있습니다. 올봄 보성 벌교읍에 새롭게 들어선 벌교 성근공원. 성근공원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의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부터 구한말과 일제강점기까지 의병과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의향 보성. 홍암 나철, 최동선 선생과 함께 의향 보성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안규홍 의병장입니다. 안규홍 의병장의 주먹이 딱 보이죠. 이 주먹, 정의의 주먹. 이 주먹을 항상 보면서 우리 벌교 사람들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항상 위안을 삼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체구가 작았다는 안규홍 의병장. 하지만 일화 속에 그는 늘 의협심이 강한 대장부였습니다. 이 일본 순사들이 생선살을 발로 걷어차고 생선을 또 주워 담고 막 이런 모습을 이제 벌교 청년이 보고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안규홍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젊은 혈기에 화가 나니까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일본 순사를 그냥 한 방 먹였대요. 그랬더니 한 방에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의의 주먹. 그러다 보니까 벌교 가면 주먹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제는 안규홍을 신남일 전해산 의병장과 함께 의병들의 우두머리라고 기록했습니다. 평민 출신이었지만 가장 용맹하고 워낙 신출 규모를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것입니다. 안규홍 장군에 대해서는 수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 숫자 괴수. 그 괴수 중에서도 가장 상대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특히나 지역의 그 주민들로부터서 굉장히 숭앙받는다. 그러니까 존경받고 추앙받고 있고 또 본인이 또 의병으로서 적을 격퇴하는 데는 앞장서서 했다. 스스로 앞장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는 두려워할 만하구나.
일제에 의해 군대마저 강제 해산되자 안규홍은 1908년 2월 1심계를 조직하고 동소산에서 창의합니다. 동소산과 마주보고 있는 마을이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법화마을입니다. 후손인 안병진 씨도 늘 이 마을에서 할아버지의 일화를 듣곤 했습니다. 혹여 마을에 피해가 갈까봐 마을을 피해 전투를 치렀다는 안의병장. 탐산실기에 뭐 그럴 아네 모르네 그런 소리는 전혀 없어. 그가 활약한 지 110여 년이 지났건만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안의병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타고난 것이 누가 쬐깐해서는 별로 그냥 그 거시가 없는데 13살 이상이 되니까 아빈지기가 있어갖고 누가 모르면 그냥 얼른 달라들도 못해. 여하튼 지략이 뛰어나고 영감하고 그렇게 그냥 임시 응면을 잘해버려. 일본 놈들도 안대장을 비워라고 그랬던 게 있더라고. 양반 가문이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어린 시절부터 머슴살이를 해야 했던 안규홍 의병장. 여기가 바로 안규홍 의병장이 살던 집이에요. 그가 먼 친척집에서 담살이, 즉 머슴 생활을 시작한 건 7살 무렵이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박재현 어르신의 이제 사랑채 아닙니까? 그래서 안규홍 의병장이 어려서 여기 와갖고 크면서 의병을 일으켰던 자리가 바로 이 가옥입니다요. 안규홍은 많게는 500여 명을 거느리며 담살이 부대를 이끕니다. 구체적인 공격 대상은 친위 세력이었던 일진회와 일본군들. 1년 6개월간 치른 전투가 50여 차례, 그중 큰 승리를 무려 3번이나 거둡니다. 안의병장이 창의할 무렵 일본군은 보성 폭도 토벌대를 구성해 보성, 벌교, 순천 등에서 의병을 공격 중이었습니다. 보다시피 여기는 지금 파천고개, 그러니까 나간 쪽, 저쪽에서 오는 그 일본 군들이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안대장이 4월 26일 날 1908년 첫 전투에서 크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파천고개에서 부대원 150명과 함께 매복을 감행한 안의병장. 그들은 기습 공격으로 일본군 2개 부대를 전멸시키는 성과를 올립니다. 거침없이 그들을 이렇게 무찌르고 또 파했다. 그다음에 무화 거침없이. 담살이 부대는 우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동서산에서 군사훈련을 한 후 감행한 첫 전투가 바로 파청대첩이었습니다. 파청대첩은 창이 2달 만에 거둔 대승이자 보성 국민들에게 담살이 부대를 각인시킨 특별한 첫 승리였습니다. 보성 국민들의 그 유지들 한 250명 정도가 그 여론을 거쳐가지고 비를 세우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한 장소가 이 파천고개였던 거죠. 파청대첩 이후 같은 해 8월 진산대첩, 이듬해 3월 원봉대첩까지 담살이 부대는 파죽지세로 일본군을 격퇴합니다. 당시 투입된 일본군 제14연대의 진중일지에는 안규홍의 담살이 부대를 쫓아 진산으로 내려온 일본군 토벌대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강한 화력으로 무장한 일본 기마대가 8월 24일 오전에만 3번의 작전을 치러야 했을 만큼 진산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농민과 평민이 중심이 된 담살이 부대가 일본 정규군의 집요한 추격 속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지형을 활용한 전술이었습니다. 이쪽에 지금 법화마을이 저 아래 있고 동소산을 넘으면 또 이제 대원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 산세가 기가 막혀요. 유격전을 펼치는 데는 엄청나게 유리한 그런 지형이었던 것 같아요. 진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또 다른 원동력은 다름 아닌 담사리 부대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했던 인근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마을 주민하고 같이 한 몸이 돼서 전투를 한 곳은 진산이다. 그러니까 실제 대중화 실현, 그러니까 의병 전투에 있어서 한국 민족운동사에서 대중화 실현했던 가장 좋은 그 본보기 예가 진산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들이 유인할 때 이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유인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돌을 던지면서 투석전을 벌일 때 다 총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진산 전투는 대중과 화합한 그 전투의 승리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구를 죽여 우리나라의 근본을 보호하고 명맥을 길이 보존하겠다는 창의의 뜻이 기록된 담산실기. 1954년 안의병장의 후손들과 지역 유림들이 안규홍 의병장과 담사리 부대의 활약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서 또 복병을 했구만. 그러면 그러니까 담산실기를 만든 과정도 향교에서 전체 향교 유림들을 싹 모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식사 제공 다 해가면서. 그러셨구나. 그래갖고 어느 마을에는 누가 의병했다, 어느 마을에는 누가 의병했다, 그걸 전부 이제 다 수록을 하셨네요. 기록을 해갖고 그 집을 찾아가. 이거 뒤쪽에다 그 실기를 다 붙이셨구만요. 예. 그래갖고 이 담산실기가 완성이 됐죠. 그 스스로 그 내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 자임하는 그 민족적 성향이 굉장히 보성에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성의 그 문양이고 의향의 어떤 그 깊은 내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안공의 막한 담산실기에는 담사리 부대의 직책들과 함께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의병에 참여한 다양한 계층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쌀을 지곤다든지. 안규홍 의병장의 일대기를 만화로 그린 오자유 작가. 처음에는 머슴 출신 의병장에 매료됐던 그가 작업을 거듭할수록 빠져들게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름 석자를 남긴 담사리 부대원들이었습니다. 평민과 양반, 관동 의병과 해상 군인까지 그들은 얼굴 없는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의병 부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록에 이제 한 줄 기록에 이름 나오고 나이 나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캐릭터화를 시킨 거죠. 이런 분들이 있었다, 이 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아마 그게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각계각층이 모인 담사리 부대를 성공적으로 통솔하며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안규홍 의병장. 그 근간에는 평민과 양반의 경계를 허물고 민초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 담사리 의병장 안규홍은 대중화에 성공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을 규합해서 또 민초를 규합해서 대중 저변 확대를 하고, 살록에서 평원으로, 또 평원에서 바다로 이렇게까지 육해를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남도를 지켰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호남 의병을 말살시키기 위해 2,200여 명의 군인을 총동원해 토끼몰이식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의병 420명이 목숨을 잃고 1,700여 명이 체포된 이 작전으로 안규홍 의병장도 붙잡히고 맙니다.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한 것은 1910년 6월 22일. 그의 나이 31세였습니다. 110년 전 그가 목숨을 바쳐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조국. 안규홍 의병장은 지금 그의 고향 땅에 잠들어 있습니다. 정선 병진이 할아버지 인사 왔습니다. 안규홍 의병장은 1963년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지만 묘는 고향에 남았습니다. 의병 할아버지의 묘를 지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후손 안병진 씨. 일제강점기 그 엄혹한 시절에 그의 유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대구 사람들의 힘이 컸습니다. 대구, 안장시, 부록 그랬죠. 브이로기. 이제 각자 서명하고 이제 돈을 내신 분들 대구 군민들이 남녀 울면서 슬퍼 울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청년들이 염장했다. 대구 사람들이 염장해서 묘를 써줬다. 당 처음에. 안의병장 유해 송환에 의연금을 낸 보성 군민은 무려 250여 명. 대구 가서 이장해 오려고 돈이 없으니까 향교에다가 요 의연금 단자문 올린 건 전장입니다. 전장.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머슴 출신 의병장과 그를 영원히 기억하고 지켜낸 민초들. 그 뜨거운 나라 사랑의 마음은 100년이 지나도 빛바르지 않았는데요. 안규홍 의병장과 이름 없는 영웅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안기홍 장군의 삶을 보면 실제 그 편안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삶이 한 번도 굴절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 자기가 추구했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굳굳이 살아갔던 그 모습에 대해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전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귀감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병이 다녔던 길들을 의병의 길을 해서 조명을 하고 각 지역의 전적지들을 조명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풍전등화의 조국. 위기의 나라를 구하겠다고 맨주먹으로 일어난 민초들. 이름도 명예도 없이 역사를 지켜온 이들이 바로 의병입니다. 그 중심에 양반 평민 할 것 없이 구국의 일념으로 똘똘 뭉쳤던 수많은 담사리 의병들과 의병장 안규홍이 있습니다.